이 노인네가 어디서 감히? 너 오늘 여기서 개처럼 기어봐야 정신 차리지. 네가 감히 누굴 건드리는 거야?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차디찬 대리석 바닥 위로 환갑을 훨씬 넘긴 아버님의 백발이 미숙의 거친 손에 휘잡혀 이리저리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굽어버린 등은 오늘따라 유난히 더 작고 초라해 보였고 아버님의 눈에서는 억울함과 수치심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차가운 바닥을 적시고 있었죠. 평생 남에게 소리 한번 크게 지르지 못하고 살아온 순한 아버님의 가슴은 갈갈이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 좀 있다고, 권력 좀 가졌다고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악마 같은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이 가진 부가 마치 면죄부라도 되는 양 남의 소중한 부모를 발길질하며 조롱하는 그런 인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되어 있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오만한 인간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통쾌하고도 가슴 뭉클한 응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가슴 절절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큰 복이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복수국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고 서늘한 시간, 서울 외곽의 작은 재래시장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트럭에서 물건 내리는 소리, 상인들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갓 잡아 올린 생선들이 파닥거리는 소리가 뒤섞인 그곳에 유독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영식 씨였습니다. 그는 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생선을 팔아온 우리 시대의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아버지였죠. 영식 씨의 손은 늘 생선 비린내가 뼛속까지 깊게 배어 있었고 손톱 밑은 지워지지 않는 까만 때와 생선 비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직업을 부끄러워하거나 비천하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딸 서연이를 반듯하게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생선을 손질하던 그 고통스러운 세월들. 겨울이면 손등이 쩍쩍 갈라져 피가 맺히기도 했지만 그는 오직 학교에서 돌아올 딸의 환한 웃음소리 하나만을 떠올리며 그 모진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영식 씨에게 서연이는 목숨보다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영식 씨는 엄마의 빈자리까지 채워주기 위해 밤낮 없이 시장 바닥을 굴렀습니다. 도시락 반찬이 부실할까봐 매일 아침 가장 싱싱한 생선을 구워 정성스레 싸주었고 서연이가 공부하는 방에 불이 꺼질 때까지 그는 밖에서 조용히 생선 비린내를 지우며 기다렸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눈물겨운 헌신을 알기에 서연이는 단 한 번도 투정 부리지 않고 독하게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 때문에 아버지가 무시당하는 것은 보고 싶지 않았던 딸의 눈물겨운 노력이었죠. 아버지, 저 왔어요. 벌써 장사 시작하신 거예요? 이 새벽에 공기도 찬데 좀 더 주무시지 않고요. 그때 시장 입구로 세련된 남색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영식 씨의 전부이자 자랑, 외동딸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이번에 당당히 사법고시를 거쳐 검사로 임용된 영식 씨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수학이자 보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옷차림과 햇빛에 반짝이는 구두는 비린내 나는 시장 골목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아 보였지만 서연의 눈빛만은 언제나 아버지를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서연이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 시장에 꽃이 왔네 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곤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검사님 오셨나? 바쁠 텐데 여긴 왜 왔어? 옷에 냄새 밴다. 얼른 저쪽으로 가 있어. 내가 금방 정리하고 들어갈게. 너 먹이려고 제일 좋은 갈치 한 토막 남겨뒀다. 영식 씨는 비린내 나는 손을 앞치마에 슥슥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이는 그런 아버지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친 손등 위에 굳은 살과 지워지지 않는 냄새 하나하나가 자신을 검사로 만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훈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시장 상인들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드디어 대통령님께 임명장 받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먼저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임용식 끝나자마자 달려왔죠. 저 이제 진짜 검사예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누구 눈치 안 보고 장사하실 수 있게 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게요. 서연이 내민 황금빛 문양이 새겨진 임명장을 받아든 영식 씨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임명장 위에 적힌 딸의 이름을 보고 또 보며 영식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영식 영감, 이제 정말 고생 끝이네. 검사 딸을 뒀으니 이제 누가 감히 영감을 건드리겠어. 시장의 경사다, 경사. 오늘 우리 시장 생선 다 공짜로 돌려도 모자라겠어. 영식 씨는 그저 허허 웃으며 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일 뿐이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 숙이며 살아온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임명장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하지만 영식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축복 같은 날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탐욕에 눈이 먼 인간들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짓밟으려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끝에 딸이 휘두를 정의의 칼날이 얼마나 매서울지도 말이죠.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초호화 빌딩. 지하 주차장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외제차들이 번쩍이는 위용을 뽐내며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JS 그룹의 계열사 사장이자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여왕으로 통하는 미숙이 주최하는 은밀한 회식 자리가 열리는 최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 수백만 원짜리 코스 요리가 나가는 이곳은 돈과 권력이 오가는 추악한 거래와 뒷담화가 판을 치는 온상이기도 했습니다. 미숙은 화려한 모피 코트와 눈이 멀 것 같은 다이아몬드 반지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사람의 가치는 오직 돈과 어느 자리에 있느냐로만 매겨졌습니다.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급이 낮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짓밟아버리는 잔인함으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온 여자였죠. 미숙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아첨꾼들이 나비처럼 팔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권 따내려면 그 시장 노인네들부터 싹 밀어버려야 해. 영식인가 하는 그 영감이 상인회장이라며 제일 골칫덩이라던데 돈 몇 푼 쥐어주면 조용해질 줄 알았더니 어디서 감히 정의를 논하고 있어? 주제를 알아야지. 비린내 나는 늙은이가. 미숙은 독한 술을 단숨에 들이켜며 주변의 사모님들에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녀는 재개발을 위해 영식 씨가 운영하는 시장 부지를 아주 비열한 수법으로 헐값에 매입하려 계획 중이었습니다. 상인들의 생존권이나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 따위는 그녀에게 아무런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발하는 상인들을 미개한 존재 취급하며 비웃었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땅을 밀어버리고 세울 화려한 쇼핑몰과 그로 인해 벌어들일 막대한 시세 차익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식 씨를 굴복시키고 상인들의 기세를 꺾기 위해 아주 저열한 함정을 팠습니다. 사람을 시켜 상생 방안을 논의해보자 시장 상인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들어주겠다는 달콤한 거짓말로 순진한 영식 씨를 이 회식 장소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영식 씨는 상인 동료들의 생계가 걸린 일이라 생각하고 평소 가장 아껴두었던 깨끗한 자켓을 챙겨 입고 희망에 부풀어 그곳을 찾았습니다. 딸에게도 아빠가 오늘 시장 사람들 대표해서 좋은 소식 가져오마라며 큰 소리를 치고 나온 자리였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한정식집 입구에 들어선 영식 씨는 눈부신 조명과 비싼 향수 냄새에 압도되어 주춤거렸습니다. 미숙은 그런 영식 씨를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를 막았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사모님들도 영식 씨의 소박한 옷차림과 그에게서 미세하게 풍기는 시장 냄새를 맡으며 낄낄거렸죠. 어머, 여기서 무슨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하네. 누가 이런 천박한 노인네를 우리 고귀한 회식 자리에 들였어? 야, 너 이리 와봐. 너 오늘 여기서 우리 사모님들 기분 맞춰주면 내가 너네 시장 부지 문제 다시 생각해보지 어때? 기어서 술이라도 한 잔 따라 볼래? 아니면 여기서 재롱이라도 떨어보든가. 미숙의 독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영식 씨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영식 씨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자신만 믿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간절한 얼굴들이 떠올라 주먹을 꽉 쥐며 참았습니다. 사장님, 저희 상인들은 그저 정당한 대가를 바랄 뿐입니다. 제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평생이 걸린 일입니다. 영식 씨의 간절한 호소에도 미숙의 눈빛은 더욱 악랄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영식 씨를 인간이 아닌 자신의 권위를 돋보이게 할 놀이개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숙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놓인 양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옷에서 비린내를 풍겨? 내까짓게 감히 우리 회사 사업을 방해해? 너 오늘 여기서 개처럼 기어봐야 정신 차리지? 네가 감히 누굴 건드리는 거야? 네 주제를 알라고. 미숙은 술기운에 벌건 얼굴을 들이밀며 찢어지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손은 어느새 영식 씨의 하얗게 샘머리채를 한 움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니가 어디서 감히? 너 오늘 여기서 개처럼 기어봐야 정신 차리지? 네가 감히 누굴 건드리는 거야? 네까짓 게 뭔데 내 사업을 방해해? 3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풍파를 견뎌온 그 고귀한 백발이 탐욕에 찌든 여자의 거친 손길에 사정없이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입고 있던 모피 코트를 집어 던져버리고 더 거칠게 머리를 움켜쥐고 흔들었습니다. 영식 씨가 정성껏 입고 온 딸에게 부끄럽지 않으려 아껴두었던 깨끗한 자켓은 미숙이 내던진 고가의 양주잔에 젖어 지저분한 얼룩이 번져갔습니다. 독한 술 냄새가 영식 씨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보다 더 큰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이른바 사모님들이라는 여자들은 그 광경을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 손뼉을 치며 깔깔거렸습니다. 어머, 미숙 언니 손만 매운 거 봐. 저 노인네 표정 좀 봐. 정말 비참해 보이지 않니? 저런 게 사람이야 벌레야? 인격이 돈 앞에 무참히 짓밟히는 지옥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영식 씨는 바닥에 무릎이 꺾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저희 상인들은 그저 살고 싶을 뿐입니다. 머리채는 제발 놓아주세요.
저도 자식 키우는 애비입니다. 제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우를 해주십시오. 하지만 영식 씨의 간절한 호소는 미숙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미숙은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져서 영식 씨의 머리채를 더욱 세게 낚아채 방바닥을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자식? 너 같은 비린내 나는 노인네 밑에서 자란 자식이 뻔하지. 보나마나 어디 식당 서빙이나 하고 있겠지. 감히 내 앞에서 자식 얘기를 꺼내. 너 같은 건 자식 앞에서도 이렇게 기어봐야 해. 미숙의 발길질이 영식 씨의 굽은 등을 향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한정식 집의 육중한 문이 박살나며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지만 눈빛만은 타오르는 불길 같은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임명장을 받은 기쁜 날 아버지께 깜짝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 위치 추적을 통해 이곳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죠. 차디찬 바닥에 짓눌려 짐승처럼 끌려다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순간 서연의 가슴은 수만 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한 통증과 함께 이성이 단숨에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하며 한 번도 남에게 큰 소리 내지 않았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아버지의 백발이 낯선 여자의 손에 들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고 그녀의 안색은 순식간에 창백해지다 못해 푸르스름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꽃다발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바람처럼 달려가 미숙의 팔목과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소나기에는 평소의 가녀린 모습과는 다른 초인적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당신이 지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방금 한 행동이 어떤 법적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나 계십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하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얼려버렸습니다. 미숙은 예상치 못한 침입자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서연의 세련된 외모를 질투 어린 눈으로 훑어보며 다시 코웃음을 쳤습니다. 넌 또 뭐야? 이 비린내 나는 노인네 딸이야? 끼리끼리 논다더니 정말 가관이네. 너도 네 애비처럼 바닥에 꿇어앉고 싶어서 환장했니? 어디서 새파랗게 젊은 년이 내 몸에 손을 대! 미숙은 서연에게서 팔을 뺀 후 서연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손을 가볍게 잡아채 뒤로 꺾으며 미숙을 얼음장 같은 눈으로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방금 짓밟은 건 한 노인의 머리채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 전부가 될 겁니다. 오늘 당신이 한 짓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드리죠. 서연의 차가운 선전포고와 함께 화려했던 한정식 방은 정적을 넘어선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갔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팔목이 꺾이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면서도 끝까지 오만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미쳤나? 이 미친년이 내가 감히 누군 줄 알고 내 몸에 손을 대? 나 JS그룹 미숙 사장이야. 강남 바닥에서 나 모르면 간첩이고 경찰서장도 내 이름 석자면 설설 기어. 어디서 천박한 생선 장수 딸년이 감히 사장님 몸에 손을 대. 얘들아, 경호원들 안 부르고 뭐해. 미숙은 발악하며 주변에 대기하던 경호원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서늘하고 압도적인 기운에 눌린 경호원들조차 선뜻 나서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의 고막을 파고들 만큼 명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방금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여받은 선명한 검사 신분증을 천천히 꺼내 미숙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오늘부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로 발령받은 검사 서연입니다. 방금 피고인 미숙 씨가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 제가 검사로서 직접 확인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증인입니다. 당신이 휘두른 그 술잔, 아버님의 머리채를 잡았던 그 더러운 손가락 하나하나가 이제부터 당신을 감옥으로 보낼 가장 강력한 유죄의 증거가 될 겁니다. 검찰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신분증이 조명 아래서 차갑게 빛나자 미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를 둘러싸고 아부하던 사모님들은 검사라는 단어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비명을 삼키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검사? 아니, 저 비린내 나는 노인네 딸이 정말 검사라고?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미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방금 전까지 부리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부축해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젖은 자켓을 손으로 털어내고 엉망이 된 백발을 정성스레 정리해 드리는 서연의 손길은 한없이 부드럽고 애틋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많이 놀라셨죠? 서연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본 영식 씨는 오히려 딸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서연의 눈동자는 다시금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고 서늘하게 번득였습니다. 아버지, 잠시만 나가 계세요. 이제부터는 법이 저 여자를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 오만한 권력이 법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쓰레기인지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일게요. 아버지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이런 모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버지가 흘리신 눈물 한 방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 여자가 평생을 감옥에서 썩으며 배우게 할 거예요. 서연의 단호한 말에 영식 씨는 방을 나섰습니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형사부 서연 검사입니다. JS그룹 계열사 미숙 사장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영장 신청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한 특수폭행 및 모욕건 외에도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던 비자금 조성 배임, 횡령, 그리고 시장 재개발 관련 공갈협박 정황에 대한 제보 서류 전부 병합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수사관 10명. 이한정식 집으로 급파하세요. 도주 우려 있습니다. 한 년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모든 출입구 봉쇄하십시오. 제 이름을 걸고 끝까지 파헤칠 겁니다. 미숙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서연의 발바닥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검사님, 아니 아가씨. 제가 술 취해서 잠깐 미쳤었나 봐요. 제가 다 보상할게요. 시장 재개발도 상인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다 해줄게요. 제발 좀 살려줘요. 우리 회장님이 알면 저 죽어요. 하지만 서연은 미숙의 추잡한 애원을 차가운 구두굽으로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당신이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 때 우리 아버지가 느꼈을 그 비참함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그 오만한 돈과 권력, 오늘부로 제가 갈갈이 찢어 발겨드리죠. 법은 당신 같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식당 밖에는 이미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미숙의 초호화 저택 앞은 평소의 고요함 대신 서늘하고도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 이슬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검찰이라고 선명하게 적힌 파란 상자를 든 수사관 10여 명이 미숙의 집 대문을 물샐 틈 없이 에워쌌습니다. 거실에서 샴페인 기운에 취해 잠들었던 미숙은 요란한 초인종 소리에 실크 가운을 대충 걸친 채 거실로 튀어나와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예의 없는 짓이야. 당신들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당장 안 나가?
우리 회장님께 전화 한 통이면 너희 다 옷 벗을 줄 알아. 미숙은 아직도 자신이 가진 돈의 힘이 법보다 위에 있다고 믿으며 충혈된 눈으로 수사관들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없이 오히려 얼음장 같은 냉기를 뿜으며 거실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서늘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미숙 씨, 당신의 추악한 왕국은 어제 그 식당 방에서 이미 무너졌습니다. 당신이 시장 상인들을 협박하고 재개발 보상금을 가로채기 위해 작성한 이면 계약서, 그리고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만든 수십 개의 유령 회사 계좌들까지 이미 저희 수사팀이 어젯밤을 꼬박 세워 전부 추적을 완료했습니다. 서연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사관들이 집안 구석구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거실에 고가 수입 가구들이 밀려나고 벽에 걸린 수억 원대 명화들이 떼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숙이 그토록 자랑하며 SNS에 올리던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들과 눈부신 다이아몬드 보석함 위로 차가운 압류 딱지가 무자비하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내 가방, 내 보석? 이건 내 목숨보다 귀한 거야. 감히 어디에 손을 대.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수사관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미친 듯이 발악했습니다. 어제 영식 씨가 바닥에서 머리채가 잡힌 채 애원할 때 비웃던 그 여자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한낱 욕심 많은 범죄자의 추한 몰골만 남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미숙의 드레스룸 비밀 금고를 강제로 개방했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5만 원권 현금 뭉치와 묵직한 골드바드를 박스에 담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게 다 시장 상인들의 피눈물이었군요.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그런 미숙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 때 느꼈던 그 전율을 이제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느껴보시죠. 당신이 짓밟은 건 힘없는 노인의 머리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지막 퇴로였습니다. 당신이 누려온 이 모든 화려함은 이제 시장 상인들의 눈물과 땀으로 되돌려줄 시간입니다. 법은 당신 같은 인간이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당신 같은 인간을 단죄하는 방패라는 걸 똑똑히 배우게 될 겁니다. 서연의 한마디 한마디는 미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미숙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택 밖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온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미숙은 초라한 가디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 실려 검찰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 뒷모습 위로 분노한 시장 사람들의 외침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미숙이 검찰청 취조실의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밤샘 조사를 받는 동안 서연은 잠시 짬을 내어 아버님 영식 씨와 함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버님은 아직도 어제의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딸이 겪는 고생이 미안해서인지 거칠어진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가만히 만지작거리고 계셨죠. 서연아, 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길을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다. 내가 못 배워서 그저 생선이나 팔던 사람이라 내 앞길에 죄를 뿌린 건 아닌지 도저히 잠이 안 오는구나. 그냥 모른 척 넘어가지 그랬니? 아버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혹여나 검사인 딸의 앞날에 흠집이 날까봐 자신의 억울함보다 딸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서연은 아버님이 홀로 자신을 키우기 위해 보냈던 그 지독한 세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남들이 잠든 시간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비린내를 견디던 그 손.
손톱 밑에 낀 지워지지 않는 까만 때와 깊게 패인 주름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갈아 넣은 거룩한 훈장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버님의 투박한 손을 자신의 부드러운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 그 손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손이에요. 그 비린내 덕분에 제가 밥을 먹고 공부를 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아버지와 시장 사람들 모두를 지켜드릴게요. 정의를 세우는 게 제 일인데 제 아버지가 당한 일도 해결 못하면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돕겠어요? 서연은 단순히 어제의 폭행 사건만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JS 그룹 계열사들이 재개발을 빌미로 전국의 영세 상인들을 어떻게 피눈물 흘리게 했는지, 그 과정에서 오간 은밀한 뒷돈과 정치권 로비 정황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서연은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서연의 책상 위에는 커피컵과 서류 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수사팀원들조차 서연의 도끼 어린 추진력에 혀를 내둘렀죠. 서 검사님, 좀 쉬엄쉬엄 하세요. 동료들의 걱정에도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면회 온 변호사에게 고함을 지르며 돈으로 입을 막으려 했고 권력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압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그 계집애 옷 벗기라고 해. 하지만 서연이 이미 확보한 장부와 녹취록, 그리고 피해 상인들의 절절한 진술서들은 이미 철옹성처럼 경고했습니다. 서연은 미숙과 연루된 지역 경찰 고위 간부들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며 판을 키웠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를 넘어 부패한 권력과의 전면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열린 첫 공판날 검사석에 선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상인들의 간절한 눈빛을 받으며 서연은 떨림 없는 목소리로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미숙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무기로 타인의 인격을 말살했습니다. 수십 년간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온 노인의 존엄성을 짓밟은 행위는 우리 사회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중죄입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미숙은 변호인단을 이용해 온갖 핑계와 항소로 최대한 시간을 끌었지만 끝내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에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최종 판결의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안은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기자들과 전국에서 올라온 시장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법정 밖 복도까지 인파가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미숙은 한때 자신의 상징과도 같았던 수천만 원짜리 모피 코트 대신 차가운 번호가 적힌 푸른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초조함과 극한의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산발이 된 머리카락은 그녀의 처참한 몰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장내에는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피고인 미숙은 JS 그룹 계열사 사장의 지위를 남용하여 수백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 과정에서 다수의 선량한 상인들을 협박하고 용역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영식 씨에 대해 가한 인격 모독적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서연이 수집한 방대한 증거와 서슬퍼런 논고가 판결문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변호인은
끝까지 우발적인 감정 조절 실패였으며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공헌도가 높습니다. 변호인의 뻔뻔한 발언에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미숙이 상인들을 내쫓기 위해 용역들을 동원했던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담긴 녹취록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들의 진단서를 다시 한번 증거로 상기시켰습니다. 피고인은 돈으로 사람의 마음과 법의 판단을 살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돈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판결의 순간 법정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피고인 미숙을 징역 12년에 처하며 추징금 600억 원과 사회봉사 명령 500시간을 선고한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3번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미숙의 오만했던 인생에 종지부를 찍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아! 내가 왜 감옥에 가야 해? 너희들이 뭔데 나를 심판해? 미숙은 그 자리에서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도관들에게 양팔이 붙잡혀 끌려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갑질을 일삼던 사모님의 형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영식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옆에 앉은 서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30년 비린내 나는 세월 동안 쌓여온 모든 서러움과 아픔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이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식 씨가 평생을 바쳤던 낡고 허름했던 시장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현대화 시설을 갖춘 영식 명품 전통시장이라는 금빛 간판이 당당하게 걸렸습니다. 지저분했던 바닥은 깔끔하게 정비되었고 상인들은 이제 재개발의 위협이나 갑질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영식 씨는 이제 더 이상 새벽 일찍 차가운 얼음물을 만지며 고생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깔끔한 한복 차림으로 시장을 한 바퀴 돌며 상인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영식 씨를 볼 때마다 우리 시장에 큰 어른 오셨네 라며 앞다투어 맛있는 음식을 내주곤 했습니다. 서연은 그 사건 이후 실력과 강직함을 겸비한 검사로 인정받아 촉망받는 선임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정의의 최전선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거악들과 타협 없이 싸우고 있지만 퇴근 후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딸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매일 저녁 아버지를 찾아와 함께 시장 골목의 작은 식당에서 따뜻한 순대국밥을 나누어 먹으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손이 많이 부드러워지셨네요. 이 향기로운 크림 좀 더 발라드릴게요. 서연이 아버님의 투박한 손등에 정성스레 핸드크림을 발라드리며 웃자 영식 씨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우리 검사님 덕분이지. 내가 내 딸이라는 게 내 평생 가장 큰 축복이란다. 한편 저 멀리 차가운 교도소의 높은 담장 안에서는 한 여인이 기름때 묻은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처럼 쌓인 식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친 빗자루를 들고 복도를 청소하고 좁은 수감실 바닥을 닦으며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땀 흘리는 노동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때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화려한 명품 가방 대신 빳빳하고 낡은 죄수복을 입은 그녀의 손은 이제 영식 씨의 예전 손처럼 거칠게 갈라졌지만 그 속에는 어떠한 숭고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난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처절한 후회만이 텅 빈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차가운 감옥 창살을 보며 자신이 무너뜨린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시장의 풍경은 여전히 활기차고 사람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영식 씨와 서연이 나란히 시장길을 걸어갈 때 지는 노을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스하고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비린내 나는 손으로 자식을 키워낸 아버지의 위대한 세월이 정의로운 딸의 따뜻한 배려와 강직함을 만나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본 것입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는 이들이 마땅히 존경받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세상의 진리가 승리한 가슴 뻥 뚫리는 결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따뜻한 정의와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시청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인사라도 드리게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